건 바로 이어갑니다. 체크포인트부터 확인해보죠. 고양이 죽인다고 살인마. 하하. 자, 공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 채널에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된 건데요. 해당 유튜버 채널에 올라와 있는 4개의 영상에는 각각 다른 고양이들을 다른 방식으로 학대하는 유튜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포획틀에 고양이를 가두거나 양발을 테이프로 감아서 못 움직이게 하고 심지어 다쳐서 누워있는 고양이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고양이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양이를 모시고 사는 집사인데 말이죠.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는데, 자, 이 유튜버가 말이죠. 자기 채널을 소개하는 글을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 또 가관입니다. 고양이를 죽인다고 살인마 취급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살인마다. 교수님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모를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어떤 그 생명체라기보다는 고양이 자체를 또 고양이뿐만 아니라 이런 그 동물을 어떤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 어떤 재산, 도구 이런 것들로 인식하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고양이를 죽인다고 살인마 취급을 하느냐, 사실은 이게 사실 그 실질적으로 어떤 생명체를 살해하는 문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식을 못한다는 것은 애초에 관념 자체가 그래서 어떤 도구로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위험해지는 것은 이렇게 그러한 행위들을 이런 SNS를 통해서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 관심을 끈다기보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자체적인 어떤 그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그 이상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 기자. 일단 이 고양이 학대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죠? 일단 이 고양이 학대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직접적으로 이 채널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사실 유명 반려묘 유튜버 활동명과 상당히 비슷한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명 유튜버 원래 반려묘 유튜버였던 그 유튜버가 나를 저격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없고 약한 존재를 왜 어떻게 저렇게 괴롭힐 수 있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물학대를 신고하는 민원을 신청했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사이버 수사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청원글에 동의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는데요. 이 유튜버가 올린 글 아래에 9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신고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이 동물 학대가 진짜 심각한 이유가 자, 조두순도 동물 학대했었잖아요. 유영철도 동물 학대 했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조금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좀 읽었는데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국의 그 강력 범죄자들이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이 이 동물 학대 부분이고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잔혹한 행위입니다. 그냥 학대가 아니고 아주 잔혹한 행위들을 많이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공통된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분노나 감정들을 이 표출을 한다는 것이 결국 이렇게 그 저항할 수 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공격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발전이 되면 결국은 지금 일어났던 이런 조두순, 강호순 이런 범죄자들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감정을 표출할 때 같은 방식의 어떤 이 공격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BI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동물 학대도 강력 범죄로 유형을 분류해가지고요. 예, 지금 이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유튜브 아이디 강노래님이 처벌이 약하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 네. 진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보도가 되고 하는데도 또 이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결국 처벌이 약해서 이런 거 아니냐.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제 기소건, 불기소건 처분을 받은 건수도 2016년에 한 339건에서 작년에 1,070건이니까 3배 정도 늘었죠. 근데 저는 이게 학대 건수가 늘었다기보다 이제 동물 학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검찰로 넘어왔어요. 예. 절반 넘게 불기소 처분입니다. 진짜요? 네, 실제로.
그리고 제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예. 또 나머지 한 30%에서 40% 가까이가 약식명령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벌금입니다. 뭐 실제로 5년 동안 동물학대로 구속 기소가 됐던 사람은 지금 밑에 자막에 나오네요. 3,398명 중에 단 2명입니다. 세상에. 일단 동물학대라는 개념 자체도 일단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가 보통 동물학대라고 많이 인지가 되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구나 약물로 괴롭히는 정도가 돼야 동물학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한 불기소 처분 절반쯤 된다는 건 우리가 누가 봐도 학대인데 법적으로 학대가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학대가 인정된다고 해도 쉽게 말해서 죽지 않았는데 그게 뭐 사람 죽은 것도 아닌데 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학대라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력범죄로 진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천만 그 반려견 반려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렇죠. 예. 아직까지 이 동물은 이제 우리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목숨을 잃지 않으면 뭐 그렇게 크게 큰 범죄라고 이제 법의 처벌을 받지는 않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건 여기까지 짚어봤고요.